정말 용한 무속인분을 한번 만나 뵙고 촬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용한 무속인분들과 함께하면 이거 부동산 투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이 궁금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진짜 용한 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법사님,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주안동에서 박수무당을 하고 있는 강도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통 아는 무속인분들은 네. 여자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제 남자분들이 무속인을 하는 비율이 10분이 계시다면 한 10% 정도 되시나요? 10분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네. 남자분들이 요즘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많이.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무당을 한다는 거는 네. 집안에서도 상당히 이미지 자체도 맞습니다. 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네. 너무 직업화가 되어 있고 네. 대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OTT 채널에서 이번에 또 맞아요. 무속인들을 49, 네. 운명의 49인가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운명적인 49. 맞습니다. 그거를 네. 한 뒤로부터는 많이 조금 직업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다. 직업적으로. 네, 하지만 지금은 네. 아직까지도 여자 무속인 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시 신내림을 받으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저는 22년도 1월 1일에 그때 받아서 지금 5년 차 들어와 있고요. 이제 신내림을 받기 전에 뭔가 특별한 좀 징조 같은 게 있나요? 내가 이제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굉장히 큰 결심이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게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게 운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직업이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극한 직업에 또 극한 직업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정신과 의사들은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도 상담해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심리 상담도 같이는 하지만 결국에는 귀신과의 소통, 영하고 혼하고의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힘들기는 하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겪었던 거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아프시기도 하고 또 죽음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 네. 어떤 분들은 금전적으로 많이 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너무 각양각색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금전 사람으로 인간으로 인한 힘듦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제 기준에서. 그리고 큰 사고나 또는 죽을 고비 같은 거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 넘긴 걸로 제가 지금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 정도였다라고 보고 저는 도망 아닌 도망을 했어요. 계속. 저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무속인 분들과의 인연이 조금 있는데, 네. 무속인 분들을 뵈면 이제 눈을 보면은 이분은 진짜 무속인 분이구나 아니구나를 좀 알 수 있는, 저 나름의 뭔가 이 특별한 약간 능력 비스무리한 게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눈을 딱 뵈면은 진짜 신이 많으시구나 라고 이게 딱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무속인들과 일반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눈을 딱 마주 보면은 네네. 정말 신이 많으시구나라고 조금 느껴지는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느껴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까지 마냥 어떻게 보면 궁금하기만 했던 무속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이나 실거주자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와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2인자. 예전에는 강남역에 가면은 거기 상가가 꽉 차 있었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임대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도 아침 저녁으로 번쩍했으니까. 막 삐까번쩍하고 막 그랬는데, 네. 지금 강남역에 딱 가잖아요. 병원밖에 없습니다. 성형외과 혹은 의원 아니면 싹 다 공실, 학원 조금 있고, 상권이 변화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저 가게세를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못 버티는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뭔가를 시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머리로는 조금 힘듭니다. 제 머리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인간의 관점으로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령님을 모시고 계신 법사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인간에 있어서 힘든 사항들도 신령님들이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별 살피시고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시나요? 조금 이거는 이제 네.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어떤 단어가 맞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힘듦을 일단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줘요. 그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게 넘어가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는 상가가 많이 나오고, 없어지고 공실이 많이 맞습니다. 공실 터진 많이 상태에서 터지고. 임차도 받아야 되고 네. 매도도 매수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의 만약에 상가를 갖고 있으면 그 임대인의 지금 상황과 뭐가 문제점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상가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가게가 들어와 장사가 잘 돼. 근데 임대인은 계속 음식점만 받아요. 그러면 안 되지. 맞아요. 그러면은 네. 계속 폐업 수순이 들어가요. 들어오는 네. 사람들은. 네. 터에 맞는 자리도 있어요. 근데 임대인분들이 골라서 받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음식점 들으면 지저분해지니까 깔끔한 거 받고 싶어, 브랜드 받고 싶어, 스타벅스 받고 싶어, 화장품 올리브땡 뭐 이런 거 받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것도 들어오는 자리마다 들어가서 대박이 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법사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상담에 왔었을 때 상담도 혹시 가능하신가요, 법사님? 그럼요. 그런 부분도 네. 가능하시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런 물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한번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런 물건에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 방향성을 틀어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부동산, 혹은 좀 더 임차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어진 질문이긴 한데, 이제 법사님의 도움을 받고 좀 잘 된 케이스들이 있으면은 부동산 쪽으로도 혹시 좀 계실까요? 아니면은 뭐 사업 쪽으로도 괜찮습니다. 사업은 지금 건설 경기에 많이 침체됐잖아요. 그럼요. 지금 완전 박살났죠. 그리고 코로나 때 이후도 건설 경기가 많이 힘들긴 했어요. 많이 힘듭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분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 하시다가 내가 사업을 너무 하고 싶다. 사업 위험한데 말이죠. 네, 그렇죠. 위험하죠. 너무 위험한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쪽으로 공문 시공이라든지 네. 파티션, 네. 거울 이런 거 하셨던 분인데, 그때 제가 그래서 그냥 하세요. 네. 이랬거든요. 진짜로. 네, 바로 근데 그냥. 해요. 뭘 망설여요. 어차피 그만두고 자기 거 할 거면서 이랬더니 6개월 뒤에 하고, 남들은 좀 금전적인 문제에서 계약금도 못 받고 이런 것들이 번잡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돌아갔던 케이스, 그리고 끊기지 않고 일이 꾸준하게 있었던 케이스여서 남들이 건설해서 힘들다 그럴 때 이분은 살아남은 케이스. 그렇다고 뭐 몇십억씩 버는 건 아니고 그래도 가정 꾸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고. 되게 힘든 일이죠. 네, 중간만 그렇죠. 하는 거. 얼마나 그렇죠. 세상에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거 하나 이제 건설 쪽에서 이제 네. 잘 된 케이스고, 네. 부동산 쪽에서는 올해가 26년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25년도 한해서부터 매매나 임대인이기 때문에 네. 임차인을 받는 거에 대한 힘듦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언을 해주면서 임차인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네. 많이 로테이션이 안 되고 한 임차인으로 꾸준하게 계약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매매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때 매매 안 되셨던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금액대들을 너무 원하시더라고요. 그쵸. 이 관점, 시장의 관점이랑 좀 다를 수도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틀려요. 어떤 분은 1,000만 원 깎아서 팔아라, 어떤 분은 3,000, 4,000 깎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거의 매매는 잘 됐다. 부동산 2인자. 우선 그럼 지금 인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인천이 제가 봤을 때 스타트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긴 합니다. 네. 지방에서 왔거나 아니면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스타트를 할 때 이 네. 지역이 주안도 있고 네. 부평도 있고 네. 굉장히 넓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어디 지역들이 좀 기운이 좀 좋을까요? 좀 기운 좋은 지역들. 그거는 좀 네.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젊은 층. 저는 이제 부평은 좀 피하라. 부평이 거기가 어떻게 보면 많고. 향락의 메카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맞아요. 그다음에 술집도 많아요. 맞아요. 정말 근데 많죠. 네. 젊었을 때 많이 놀고 싶어 하긴 하지만 아직 몸들이 건강하니까 네. 조금 멀리 떨어져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네. 과소비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동네를 좀 선택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정도 있는 분들은 네. 그래도 그 주변에 상권, 그리고 학원, 그다음에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네. 안전한지 요거를 좀 살펴보자라. 인천 중에서 슬로마가 된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주안 쪽 네. 이쪽 약간 무섭고 네. 동인천 쪽 약간 무섭고 동인천도 무섭고 좀 무서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은 그럼 좀 피해서 사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시네요. 네, 근데 예전에 비해서 그 지역들이 지금 많이 깨끗해지고 맞아요. 도로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긴 했습니다. 많이 좀 바뀌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인식들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서울에 살다가 네. 인천까지 넘어온 케이스긴 한데 서울은 저는 살 때 좀 부담됐어요. 서울이 이 집값이 너무 올라갔어요. 이거 서울 집값은 말이 안 돼. 집값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세도 비싸요. 세도 비싸고 다 비싸고 전세도 맞아요. 비싸고 말도 안 돼. 제가 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그러면 네. 서울 못 살아요. 저는 강원도 살 것 같아요. 맞아요. KTX 타고 일 있을 때만 맞아요. 서울 잠깐 오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혼자 나와서 사시는 분들은 부천하고 좀 가까운 곳. 네. 왜냐면 부천도 인프라 구성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좋죠, 부천.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네.
대중교통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혼자 독립생활 하시는 분들은 금액적으로 방을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폴 근교권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학군이나 직장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는 30대, 40대 연절이 있는 분들은 인천 초입, 부평이나 네. 삼산동, 계양구 뭐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잘 내 여건에 맞춰서 집을 구하시면 좋겠다. 서울 근교로 갈 수 있는, 빨리 갈 그렇죠. 수 있는. 빨리 네. 갈 수 있는. 빨리 근데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네. 정말 빨리. 그래서 맞아요. 너무 교통편은 좋아. 잘 돼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집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상권이고 조용한 곳을 원할지, 조금 밝으면서 활기가 넘치는 곳을 선택할지는 본인들이 정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부담이 좀 되기 위해선 인천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좀 좋은 지역으로 가서 이걸 발판 삼아서 조금 더 가면 개인적으로 좀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2인자. 저는 이제 신령님들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믿지만 일반인들 눈에는 이게 그런 거 없지 않냐. 귀신이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정말 많으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런 능력들, 신령님과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신의 얘기를 듣고 전달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의 운명이 보인다던가 이런 것들은 타고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좀 저도 어떻게 노력하면 좀 가능한 건지. 이거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이런 무속적인 채널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신령님이 점 찍어놓은 사람. 점 찍어놓은 사람, 미리. 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너는 해야 돼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놓는 아, 케이스예요. 네. 무당들이 보통 되는 케이스가. 네. 그리고 집안 대대로 신을 모셨던 집안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옛날에 점을 찍어놔서 모르고 살다가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거는 후천적으로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후천적으로 가지긴 힘들다. 힘들다. 이거는 그러면- 말이 되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다. 뭐 가끔 보면 이렇게 집에 막 신주단지로 모셔놓고 네. 막 아침 저녁으로 묻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좀 네.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긴 한데 네. 신주단지를 집에 모신다는 게 그렇게 하면서 신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야.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봐도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셔놓고 신을 받으려고 행위는 잘못됐다. 자칫하면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예전에 그렇게 단지를 모셨던 집안들이 있어요. 있죠. 이제 물릴 집안들은 물리지만 계속 가져가야 될 집안들은 신을 받는 게 아니라 비는 거죠. 옛날에는 물 떠놓고 빌고 네. 이렇게 항아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롱 안에 모셔놓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싱크대 찬장 위에다 이렇게 맞습니다. 모셔놓고 뭐 각양각색으로 모셨잖아요. 그분들이 신을 모시기 위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랑 똑같은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 그걸 잘 유지를 시키는 것도 좋은 거고요. 신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한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행위다. 그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저는 봐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짧은 지식으로나마 좀 아는 부분이 있으면은 무속인 분들은 각자가 이 세상에 돌아왔을 때 이번 생에서 해야 되는 뭔가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이 운명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이번 생에서 그거를 이제 법사님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저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 특성상 저는 무속인이기 때문에 네. 무속 쪽으로만 봤을 때는 활인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장 소멸도 해야 되고, 조상분들께서 내려오면서 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산짐승도 잡아먹고 들짐승도 잡아먹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업을 쌓은 것도 좀 이제 소멸시켜야 되는 것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저는 이제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업들이 쌓이면 집안이 조금 힘들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걸 빨리 풀어서 모두가 좀 우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하게끔 하는 게 제가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살 수 그쵸. 있다. 힘드신 분들 왔을 때 그분들도 해드려야 되는 네. 게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다. 사명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명이라는 게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강생들이 왔었을 때 얘기를 하고 그 수강생들에게 적어도 안전한 물건 뭔가 이렇게 했었을 때 탈이 안 나게 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저희 마음 한구석에 항상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인원이 한 명이 쌓이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이제 몇백 명이 되다 보니까 무게에 짓눌릴 때도 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니고 있는 저는 저 스스로의 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이 법사님은 무겁진 않으신가요? 무겁죠. 무거우시죠? 그렇죠. 법사님도? 왜냐면은 제 말 한마디에 네. 잘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저 장사할 건데요. 이러면서 하면은 안 된다. 돈 까먹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했어. 네.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까먹었어.
그럼 저의 무게예요. 그쵸. 저한테 우선 왜 강하게 뜯어말리지 얘기라도 해주지 왜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냈어요 이러면은 저도 죄책감이 들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어쩌겠어요. 그분도 하지 말라고 이게 위험하다 돈 까먹는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시킨 부분은 그분에 대한 좀 약간 미련도 있지 않나?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나 이런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했다라고 보긴 하지만 어찌됐든 멘토님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은 수강생들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산, 맞습니다. 자산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금액대가 너무나도 커요. 맞습니다. 정말 크죠. 그래서 강의 하나 잘못해서 만약에 이 수강생이 물건을 잘못 잡으면 내가 이걸 또 해결해줘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솔직히 맞습니다.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무겁게 느껴지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와서 지나치든 아니면 수강을 듣고 자기 스스로 하든 모든 사람이 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좋은 물건 잡고 네. 돈도 벌고 임대사업자 하실 분들은 나중에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가짐이 커서 아무래도 이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 멘토님 그게 봤을 때. 어떤 순간에 너무 무거워서 내가 마음을 먹었지만 이 방향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가끔 가다가 하긴 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이게 제 업이고 저도 저 나름의 사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네. 하고 있어서 그래도 버틸만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또 추진력도 생길 거고 네, 맞습니다. 자신감도 올라갈 거고 또 어찌 보면은 나를 믿고 따라와주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하고 맞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될 맞습니다.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무게감이 너무 크고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무게감은 가져가고 짐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내가 공존해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제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안 무너질 수가 있으세요? 안 무너질 수 있냐고.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건지. 안 그래요? 바닥을 찍고 가야지. 쓴맛을 한번 봐야 알지. 그래야 답이 나오지. 부동산 2인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인데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좀 잘 벌고 있거나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기운이라든가 아니면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렇게 저도 오시면 차도 내드리고 하거든요. 네. 이제 점상에 딱 앉아서 보면은 네. 제가 바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알려주시는 걸 되게 간단하게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은 건물이라고 표현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논밭 뷰로 보여줘요. 그럼 논밭이 땅이잖아요. 그럼 건물도 이 땅에서 네. 건물에 대한 의미가 같이 속해져 있잖아요. 네. 혹시 논밭이나 뭐 이렇게 땅이 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보통은 뭐 건물 임대 쪽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좀 편한데 속이면 저도 얘기를 잘 안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들어오자마자 돈이네 돈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돈을 진짜 목말라서 갈구하는 사람 하나는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딱 한 틀로 나오거든요. 와, 너무 그래서 부러워요. 이거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를 대할 때도 많이 달라요. 어떤 느낌으로 좀 다를까요? 예의가 달라요. 아, 얘가 바르다. 아, 이게 근데 정말 중요한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의가 목사님. 바르시고 네. 말 한마디를 하실 때도요. 네. 정말 달라요.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고 무례하지 언어를 그렇죠. 전혀 안 쓰시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예전에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찐 부자와 졸부의 차이. 맞습니다. 졸부의 차이. 이게 좀 조심스러우니까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네. 이거. 찐 부자들은 명품을 걸치더라도 자기가 명품을 걸쳤다라는 의례의식, 예를 들어서 백을 들었어. 네. 그럼 백을 이렇게 앞으로 뺀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아. 우리가 일반 그냥 가방 들고 다니는 느낌처럼 하고 다니시고 약간 졸부 쪽에 계신 분들은 티를 내세요. 일단 로고가 커야 돼. 네, 그런 것도 로고 있고 맞아요. 뭔가를 자기 거를 다 앞으로 해요. 네. 반지도 이쁜 거 끼면 손을 앞으로 냅니다. 이런 네. 식으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한 차이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거기서 풍겨지는 아우라와 기운과 이런 것들 자체도 너무 달라요. 그냥 애초에 돈이 딱 있는 향기가 나네요. 그렇죠. 네, 느낌이 다르네. 그렇죠. 확실히. 우리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네. 사기꾼들이 돈 냄새는 또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네. 저희도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진짜 많구나. 네. 그리고 또 건물을 많이 갖고 있거나 네. 크게 갖고 있거나 비싼 걸 갖고 있는 분들은 저 사람은 부동산 하면 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든지 정말 각양각색하게 딱 나오지만 큰 틀에서 그냥 한마디로 뱉을 수 있는 건 돈 아니면 땅처럼 논밭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 그게 있는 자의 여유일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성질이나 이런 거. 부속적으로 봤을 때는 집안으로도 많이 잘 해오신 분들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사 백날 지내봐야 뭐하냐. 그리고 이제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어찌됐든 그분들은 타고난 자기네들의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풍기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세트로 봤을 때는 다르다. 정말 품위가 있어 보인다. 얼굴에서 나오는 빛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생긴다라는 정도. 돈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고비는 있죠. 아무리 100억 부자여도요, 고비는 있어요. 대신 남들보다 여유가 있고 현금을 융통할 수가 있고 자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다.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 틀리겠죠.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항상 이제 갈고 닦고 막 한다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 옆에서 어울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산을 운영하고 현금을 어떻게 돌려서 더 불려가는지에 대한 소스 또는 그 사람들의 규칙이나 투자하는 방식 그런 걸 귀담아서 귀동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대신 그 사이에 실패와 경험은 그 누구 거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한 쓴맛과 단맛을 같이 봐줘야 그 사람들의 그림자라도 밟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좀 경험해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영상에는 좀 안 담기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얘기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가요? 아, 그럼요. 저는 지금 못 느끼고 있거든요. 저만 느끼나요? 그런 그럴 수도 거 있을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번 질문인데 부동산으로 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기운이라든가 특징, 부동산으로 조금 더 불을 빨리 일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있는 자와 없는 자 차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분들을 먼저 얘기 드리면 네. 있는 분들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집값이 오르겠다 싶을 때요. 잘 보다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빠져요. 근데 없는 분들은 내가 너무 없으니까 조금 더 받고 싶은 그 타이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좀 놓쳐서 집값이 그 자리에서 머무르거나 또는 하락하거나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분들이 있어. 네. 근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타이밍을 기깔나게 잘 맞춰요. 초반에 오른다는 얘기 나오면 네. 벌써 이미 집값은 다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가 최고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타이밍을 잘 치고 빠져요. 그 다음에 집값이 좀 떨어졌을 때 여기다 투자를 하시고 또 산다. 네. 또 사고. 또 투자를 하셔서 네. 있다가 몇 개월 있으면 또 이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타이밍을 잘 잡는데 영끌을 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이 조금 놓쳐요. 어렵죠. 있는 분들은 그 타이밍과 경험을 통해서 그 노하우로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와서 아무리 점을 봐도 본인이 다 할 줄 아시는데요 라고 저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타이밍과 이런 걸 잘 맞춰서 자기가 잘 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과 노하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타이밍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일반인들이 타이밍이란 게 어떻게 보면 치고 빠지는 그건데 치고 빠지는 것만 잘해도 솔직히 돈을 벌긴 한데 이게 정말 힘들긴 하거든요. 많이 힘들죠. 주식도 치고 빠지는 게 힘든데 그렇죠. 집은 더더욱더 집은 힘들긴 더더욱더 하죠. 힘들고 그죠. 네. 욕심을 너무 많이 안 내고 네.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그냥 그렇죠. 조금씩 모아가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렇죠. 왜냐면 네. 그렇게 해야 현금이 빨리 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묵혀놓고서 내가 그거를 더 받겠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가진 않다 이 얘기예요.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된다. 욕심을 마음대로 버려야 된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빨리 팔 수 있으면 빨리 팔고 새로운 투자를 다시 하는 게 어떨까. 그게 저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딴 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 물건이 너무 좋아 보여. 가지고 가고 싶은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적당히 먹었을 때 치고 빠지고 반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2인자.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은 좋게 될 수밖에 없는 팔자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케이스들도 좀 있을까요? 잘 되던 사람들이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인은 못 찾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뭔가 내가 잘 안 풀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잘 나가는 분들이 엎어지는 경우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또는 줄주상이 났거나 또는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조금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한 번씩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내 팔자에 그 나이대 그 시기에 그런 거를 경험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풀어놓으면은 100%로 두들겨 맞을 거 절반만 두들겨 맞으면 내가 조금 버틸 수 있지 않나.
100%로 두들겨 맞으면은 못 버티거든요, 사람들이. 네. 다 놔버리고. 네. 또는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도 그냥, 야, 다 싸게 팔자. 네. 아, 나 지쳐서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지만, 그걸 좀 풀어주면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도 젊은 나이긴 하지만 네. 요즘 사람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죽지 못해서 버티는 사람들도 저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많아요. 아,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벼시 뜨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간에 갈아놓고 돈에 갈아놓고 인생에 갈아놓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노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노력에 대한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보상은 부풀려지고 이미지화로 커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작고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사소한 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보상을 위해서 지금 내가 모든 것들을 갈아놓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빨리 다른 길로 가서 다른 방향성을 찾아보는 게 맞는 건지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고민하실 겁니다, 요즘.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다들 다르신 거니까. 그렇죠. 다 다르긴 그냥 하겠죠. 큰 틀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요. 해도 안 되면 그냥 빨리 빨리 그냥 적고 정리하는 게 네. 맞지 않나. 그렇죠. 라고 저는 봐요. 정리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한 5년만 죽자 살자 버티면 그래도 조금 기사회생하겠다.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다는 분들은 그냥 버티세요. 죽을 똥 싸도 그냥 버티십시오라고 저는 얘기해요. 무조건 그냥 버티라고 해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처분하고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내는 게 본인한테 다른 길 찾는 게 빠르다. 그냥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뭐 40대 50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버티면서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 20대 초반서부터 30대 맞습니다. 초반 분들은 네. 버틴다고 꼭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돌파구를 스스로 찾아야 되고요. 많은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시대로 봤을 때는. 요즘은 흐름도 빠르고요. 부동산도 다 빨라요. 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서 많은 것들을 자기도 스스로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그 노력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버텨서 쓰러질 거면 나는 빨리 모든 걸 정리하거나 또는 계획을 좀 앞당기는 게 본인들한테 더 이롭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질문에 의해서는 버틸 사람과 버티지 않아야 될 사람 둘 중에서 봤을 때는 버티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정신적, 심적 이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고통에서 벗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그냥 다 버티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너무 힘들면 나라. 그게 맞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갈아놓는다고 해서 정말 답이 안 보여. 그러면 빨리 접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건 그래도 회수하고 그쵸. 싶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이 하거든요.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거든요. 네. 못 넣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1억이 들어갔는데 1억은 그래도 본전은 찾고 싶다고 생각할 맞아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7천이나 8천에 빨리 정리를 하면 그쵸. 내가 물론 손해는 봐요. 근데 그 이후에 더 많이 감가가 되는 것보단 덜 감가됐을 때 맞습니다. 빨리 털고 나와서 남은 자본금으로 뭔가를 다른 곳에 새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맞지 않나. 일어설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투자가 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손절치는 거거든요. 맞아. 보증금 날리거나 혹은 싸게 던지거나 그럴 때 판단을 하고 던진다는 게 여러분들 분명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빠르게 인정하는 게 좀 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부동산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생각이 좀 됩니다. 또 궁금한 부분들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사람의 운명이 좀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회장이 되는 발자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농부가 되는 발자도 있을 거고 직업의 기초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 운명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운명을 벗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목사님? 조금 벗어나기보다는 네.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르친다.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내가 CEO가 되거나 네. 경영자가 되거나 네. 이런 팔자를 타고 네. 태어났는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요. 네. 그 과정이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자기 팔자를 자기 스스로가 꺾는 경우가 되거든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워낙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세상이. 경제도 네. 팍팍해, 네. 월급도 팍팍해, 그쵸. 나가서 진짜 돈 쓰려니까 물가도 물가는 올라가. 올랐어.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네.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작아지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네. 부동산을 다루는 컨텐츠를 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하긴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 영끌과 무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영끌과 무리를 해서라도 하면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너무 극과 슬프지 극이에요. 않나요? 진짜 정말 극과 극인 상황들이 있어서 때론
저도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요즘 부동산에 많이 눈을 돌려서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 사람하고는 부동산이 안 맞. 근데 네. 부동산을 너무 하고 싶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죠. 본인은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사시고 네. 무리해서 하나를 하되 그 돈은 무조건 은행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은행으로 들어가야 된다. 임대수익은 무조건 은행으로 들어가야 된다. 임대수익은 무조건 은행으로 들어가야 대신 된다. 조금 힘들 거다. 그렇게 부동산이랑 표현을 안 해드리죠. 맞으니까. 야, 이게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해주시죠. 좋게는 얘기는 해주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하게 저는 꿈이 이렇고 이래서 네. 이렇게 건물을 살고 이걸 할 거예요 라고 네. 하면은 큰일 납니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어느 정도 노력해서 개선이 되는 분들이라면 좋게 조금 얘기를 해드리는 편. 정말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부동산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시나요? 부동산으로요? 네,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는 이렇게 지금 교육하시면서 네. 알려주고 그리고 또 뭔가 협업 활동을 하셔야지만 네.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네. 부동산도 금액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큰 것들을 욕심내시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자잘하게 네.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야지 문서적으로 같이 만져줘야 문서가 끊기지 않거든요. 네. 근데 큰 거 하나 발해서 문서가 딱 거기서 묶여 있으면 따라올 문서들도 같이 끊겨요. 거기에 묶여서. 그래서 꾸준하게 하셔야 그 문서들이 계속 들어올 것 같다. 가는 거 길게. 그렇죠. 제 인생 모토입니다. 이게 아, 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딱 제 좋은 인생 것 같습니다. 모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신점이랑 저는 명리학이랑 사주랑은 별개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법사님은 혹시 그러면 명리학도 별도로 좀 같이 봐주시는 건가요? 보통 생년월일 안 받고도 보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생년월일을 받아서 고하고 어르신들한테 이런 연도와 월과 네. 일과 이런 사람이 왔다. 아, 먼저 고하고 그 정도. 나서 신앙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 집에 친구를 데려와도 네. 엄마 나랑 같은 반? 네. 누구야? 라고 소개하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 소개하는 자리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주나 명리, 역학 이런 거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흰바탕에 검정 글씨 보면 다 콩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찌됐든 큰 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신점이나 사주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조상적인 영적인 것도 다루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 대한 얘기도 전달해드리고 아, 네.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그 집 조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신점과 사주는. 근데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네.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신점이 조금 더 그 집의 조상들과 소통이 되다 보니까 네. 문제점들을 조금 많이 더 짚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신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 운명이란 건 정해져 있지만 내가 거기에서 조금 맞는 부분이 있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쵸. 그래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정말 좋아하는 게 내가 이 운명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나는 그 운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내가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무의미하다고 그렇죠. 보통 느끼시는 것 같아요. 무의미하다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옛 어르신들 말씀에 노력이 반이고 시작이 반이고 일단은 행동으로 먼저 몸으로 움직이면 50%는 먹고 들어간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상당한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해보지 않았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쵸. 움직여봐야 이게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신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뭘 보시더라도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의미한 결과다. 내가 움직여야 그거에 대한 보상, 보답, 또 나의 노력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쓸모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죠. 그런 부분에서는. 부동산 2인자 법사님도 잘 알겠지만 부동산 쪽이 사기꾼이 정말 많습니다. 건설사도 양아치고 사기꾼이 너무 많은데 무속신앙에서는 사후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받을까요? 사후까지는 저도 이제 뭐라고 얘기 드리긴 힘들지만 극락왕생에서 인도환생이 되고 뭘로 태어나고 이런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거고 근데 그 여파보다는 자기 밑으로 있는 딸린 식구들 또는 대대로 내려오는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사기꾼이야. 그럼 네. 내가 이제 자식이 있으면 네. 내 자식이 피해를 본다든지 자식의 자식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을 쌓아놓고 가면은 그 업이 전달이 되겠죠. 그 업이 네. 다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견해인데 사기꾼의 피를 갖고 있는 집안은 확실히 머리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똑똑하죠. 어. 똑똑해야지 일단 사기도 치거든요. 근데 진짜 그 피들은 못 네. 속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기꾼으로 전향할지 아니면 더 좋게 해서 다른 쪽으로 전향할지는 그 사람들의 몫인데 사기는 정말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때 한창 전세 사기 당할 때도 변호사도 당하고 경찰도 당하고 다 당했던 판사도 것처럼 나오고 막 그러고 네. 형량 팍 올라갔잖아. 진짜 맘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멘토님이 와서 저 이번에 집을 계약할 건데 이상하다. 그거 좀 문제 말 많다. 네. 안 갔으면 좋겠다. 피해라. 딴 데 알아봐라.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근데 사기꾼들의 특징들은 처음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 용어를 쓰지만 그 전문 용어를 쓰면서도 묘하게 내가 설득될 때. 이게 또 근데 이러면서 나도 같이 맞나 보다. 끌려가고 같이 투자하게 되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화법이 정말 달라요. 그건 확실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사기꾼을 만나보고 제가 실제로도 이중계약 사기도 중개사한테 한번 맞아보고 몇천만 원 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꾼들한테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사람들이 진짜 작정하고 속이고 오면은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너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편법을 너무 잘 쓰니까 맞아요. 교묘하게 법만 피해가요. 계약서가 O 다르고 A 다르고 딱 하나만 있는 순간 이게 안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딱 그 사람은 피해가는데 나는 죽어. 부동산을 또 크니까 몇 억씩 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고 망가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저는 보긴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절대 소송하지 말자. 수강생도 난 절대 강제집행도 소송이다 그것도. 네. 안 시킨다. 이게 제 인생의 모토거든요. 네. 왜냐면 소송을 한 번 하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니까. 맞아요. 근데도 이게 그렇게 걸러내려고 해도 한 번씩 걸립니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참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네. 운명인가 보다 이거는. 정말 내가 잘해도 네. 사기꾼들의 속마음은 몰라요. 가끔 저도 전문 봐주지만 사기꾼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착한 것 같기도 해 이렇게 나와요. 착한 것 같기도 하다고 나와요. 네. 왜냐면 심성은 착해. 심성은 착. 근데 기질 자체가 사기꾼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도 사기치면서 미안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기치는 거야.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좀 참- 피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사람 대 사람의 감정에서는 그런 감정들을 미묘하게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쎄하거나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금 거리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쎄한 그 직감. 네. 그거 저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좀 쎄해. 이상해. 맞아요. 그러면 나 이 사람을 일 못한다. 하면 이게 나중에는 결국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대화를 좀 해보면 저는 어떻게 좀 쎄한 느낌이 나나요, 목사님? 쎄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제 분들이 와서 물어볼 때는 뭐부터 말을 꺼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상담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괜찮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알지 못했던 분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도움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보증금이나 이런 게 안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담하고 전화로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도움을 많이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면서 느낀 게 그래도 이분은 누군가 등을 치거나 또는 뒤통수를 칠 일은 없을 것 같다. 상당히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도 뭔가 고민이 될 때는 조언이나 참고사항을 좀 들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기를 좀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법사님께서 너무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제 수업 시간에도 저도 사기꾼이라고 그러다고 늘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래야지 수강생이 안 당하거든. 나도 사기꾼이라고 봐야지 사기를 안 당하니까. 의심할 필요는 맞아요. 있어요.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무조건 색안경 끼고 그쵸.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늘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죠. 나 자신도 나름 보고 있는데 내 통장에 돈이 몇십억이 들어오고 몇백억이 들어와. 저는 분명히 혹할 것 같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꼬리처럼 1단계 확인하고 2단계 확인하고 3단계도 확인하고 다시 돌아서 1, 2, 3단계를 또 훑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검토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좀 보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또 보고 하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2인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됩니다. 집이 안 팔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무속적인 영역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거꾸로 걸어놓기도 하고 현관문 위쪽에 혹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잡아서 쪽지에 비방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놔두기도 합니다. 정 안 되면은 이 향도 하나씩 피우고 거기 계시는 신님들이 계시잖아요. 터질 때가 있는데 그렇죠. 팔게 도와주세요. 기도도 드리고 막 그런 시도도 좀 많이 합니다. 무속인 분들이 보는 집을 빨리 팔 수 있는 방법 혹시 그런 팁들이 좀 있을까요? 뭐 무속 선생님들마다 다들 이제 비방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세요. 다 다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그 사람에게 적합한 비방법을 내리시는 것도 있고 알려주신 대로 이게 제일 빨리 나가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비방을 알려주시는 것도 있는데 네. 뭐 가위 걸어놔라, 맞아요. 뭐 가위 해라. 걸어놔라. 이거는 맞아요. 이제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미신 오래된, 아닌 미신처럼 맞아요. 이런 풍습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터넷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500원짜리 이렇게 붙여서 놓고 500원짜리요? 네. 뭐 그런 거 있어요. 500원짜리 붙인다고요? 네, 500원짜리를 한 모양인가 500원 있는 문양을 네. 문 앞에 이렇게 3개 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있으면 처음 들어보죠. 뭐 집이 나가고 뭐 이런 거, 뭐 재물이 네. 솟고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그 사람이 지금 집을 팔 수 있는 운이 있는지. 운대가 들어왔는지.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 명의가 여자분한테 있는지 남자분한테 있는지. 네. 그래서 남자분한테 문서에 운이 있는데 네. 여자분이 지금 집주인으로 되어 있어. 아내분이. 그러면은 아내분의 그 문서 운을 올려주면은 네. 조금 이제 많이 보러 온다든가 흥정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비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진짜 안 나갈 때는 웃자고 좀 얘기를 드리면 싸게 내놔라. 싸게 내놔라. 제일 중요하죠. 싸게 내놔라. 싸게 내놓으면 다 많이 빨리 뿌려라. 나가요. 싸게 내놓고 많이 뿌려라. 그렇죠. 가장 좋죠. 그렇게 네. 하면은 빨리 나가는데 네. 결국에는 뭐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비방도 좋지만 내가 운대에서 어떻게 빨리 나갈 수 있는지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상담을 같다. 받아본다. 그래서 구슬해야지만 집이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손님을 한번 받아보긴 했거든요. 네. 1년째 집이 안 나가요. 1년째 집이 안 나가. 구슬했는데 큰일 집이 났네. 안 나가요.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구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무조건 하는 방법도 있고요. 구슬할 때는 지록이 구슬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구슬 뭐, 하시나요? 굿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조상을 달래는 조상굿도 있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진호기굿 하는 것도 있고 성주라는 건 이제 집안을 지켜주시는 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달래서 집을 빨리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거. 이사 가는 집에 방향이 안 맞았을 때 성주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드려서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재물도 있고 가정에 화합이 들게끔 해서 이런 굿도 있고 그러니까 굿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많지만 어찌됐든 집이 안 나갈 때는 비방술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는 아파트는 막걸리를 뿌릴 수가 없거든요. 아파트 막걸리 뿌리면 안 되나요? 뿌리기가 힘들죠. 왜냐? 네. 아파트는 한 동이 있지만 네. 층별로 호수가 다 다르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자, 옛날에는 집을 나갈 때는 네. 모퉁이에다 막걸리를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투마 찍을 때. 이사 갔을 때도 모퉁이 막걸리 내구퉁이 뿌리고 들어가고 네. 집에 안 나갈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터주에 있는 터주신 할아버지가 됐든 네. 할머니가 됐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돼. 지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욕하거든요. 욕할 수밖에 없을 것 그리고 같아요. 요즘은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얘기가 오가요. 홍보가 오간다. 그렇죠. 저 사람 저기서 막걸리 뿌리고 있더라. 이것도 살더라. 이런 좀 얘기 나올 거예요. 이상하더라. 예. 그럴 때는 이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서 네. 좀 집 주위에 뿌려서 집 주위에 막걸리를 좀 뿌려서 아파트 뿌려서 주변에 하든가 아니면은 상담을 통해서 다른 비방법을 나름 찾으시든가. 부적을 붙이던가.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사 가는 집도 부적 붙이는 게 모퉁이 이렇게 사각면에다 붙였어요. 귀신이 맞아요. 이동하는 맞아요. 통로라고 해서 네. 그게 움직이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데도 많이 붙이시긴 했거든요. 근데 매매할 때는 매매 부적도 있고요. 종류가 다양하고 비방법도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딱 큰 틀로 이거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집안에서 써먹었던 방법이 있으면 써보시고 최대한 안 되면 찾아오시는 걸 안 추천합니다. 되면 찾아온다. 네. 제일 중 어떻게든 빼야 되니까 일단 그렇죠, 그렇죠. 진짜 안 나가는 것들 진짜 안 나가거든요. 제가 안 나간 집 중에 하나가 그 지하에 있는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3년 동안 안 나간 집이 있었습니다. 뉴스 때문에 속은 계속 썩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가위도 걸어보고 동서남북 해가지고 제 말한 대로 비방도 적어보고 터주대감한테 기도도 해보고 향도 피워보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금액을 많이 내렸습니다. 싸게 팔면 싸게 팔면 나가더라고. 그렇죠. 싸게 일단 팔면 나갑니다. 금액이 누가 봐도 매력적이니까 일단 나가긴 나갑니다. 그렇죠. 비방 때문에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뭐 훌륭해서 나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기가 좀 안 맞아서 맞아요. 안 나갔던 것도 있었더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빨리 파는 것도 중요하고 금전적인 걸로 손해 안 보고 이익 보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에 적절히 맞춰서 파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집이 진짜 안 나가는 경우는 우환이라든가 집에 네. 상문이 꼈다든가 네. 이런 경우에도 집이 매매가 잘 안 돼요. 아하. 뭐가 정확하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집이 안 나갔는지 왜 매매가 안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나서 해도 괜찮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속 끓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속이 답답하거든요. 부동산 한다고 그렇죠. 하면 미쳐버립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거 아마 부동산 투자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두 줄 요약하자면은 싸게 팔아라. 네. 뭐 도움을 받고 싶으면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아라. 맞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가 살 집 잘못 들어가가지고 사람 죽어나는 일 있어요. 생긴다 그런 거 이제 좀 들은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생겨나는 예를 들어서 집을 잘못 들어가기보다는 문서를 잘못 잡으면요 쫄딱 앉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는데 집을 이사를 했어. 그러면 그걸 문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문서를 잘못 잡으면 회사를 잘 다니던 만약에 남편이야.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잘려. 또는 갑자기 집에 초상이 나. 이런 거 있어요. 부동산 2인자 이런 거는 집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큰 거 한 5가지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사람들이 쓸만한 물건을 주워올 때가 있어요. 또는 무슨- 중고거래는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당근은 괜찮나요? 뭐 당근 뭐 요즘은 다 활성화가 그쵸.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비방할 때 뭐 밑에다 빨간색으로 왕자 쓰고 뭐 네. 이런 비방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사업을 했어. 근데 너무 안 돼서 폐업을 했어. 네. 근데 그 집기를 갖다가 내가 장사한다고 쓰는 거. 아하.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가정생활에서도 포함이 되겠죠. 네. 가난한 사람 물건이 멀쩡한데 내가 주워다 갖다 쓴다든가. 그런 거 안 되고 신발 같은 거 함부로 얻어서 신는 거. 신발. 사는 거 괜찮은 거죠? 사는 건 괜찮고요. 사는 거 괜찮고. 그냥 얻어오는 거. 공짜로 얻어. 남들이 공짜로 신다고. 얻어오는 왜냐? 신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져 있고 네. 걸어다니면서 그걸 모든 걸 땅을 밟고 다니면서 그러한 기운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네.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 같은 거 조심하셔야 신발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집안 내에서는 묵은 것들. 묵은 것들이라고 하면 너무 묵은 어려운 것들이라고 것 하면 같아요. 네. 옛날부터 집안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오래된 거 말고 내가 옷을 이걸 하나 샀어. 네. 근데 그냥 처박아 놓고 3년 동안 안 입었어요. 그런 건 빨리 처분해라. 계속 신고 다니는 거 괜찮나요? 아, 그렇죠. 제가 슬리퍼를 하나를 군대 슬리퍼를 10년 동안 신은 게 있었거든요. 아, 계속 신는 건 상관없어요. 아, 그건 상관없는 근데 거죠. 뭔가를 다행입니다. 이렇게 사놓고 몇 년간 안 입고 안 신고 네. 안 쓰고 아. 이런 것들은 처분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길바닥에서 동전이나 돈 주워서 집 안으로 갖고 오는 거. 썩 좋지는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조심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차에 동전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뒤로 던져버리거든요. 묻어들거나 따라붙은 것들도 돈은 좋아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던지면서 그거를 또 이제 주스러 가니까 잠깐 떨어져 나가고 맞아요. 내가 그동안 움직이면 네.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도 있을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비방법이 그런 지금 동전 던지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저 자리 바꿀까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있고 네. 저는 일단은 집 쪽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물건만 얘기했지만 환기 잘 시키고 햇빛 잘 들게 유지하는 거랑 네. 주방 깨끗이, 현관 깨끗이, 현관 깨끗이, 화장실 깨끗이 쓰기. 화장실 깨끗이 쓰는 거. 방은 무조건 깨끗이 써야 되는 거지만 네. 어찌됐든 이렇게 좀 깨끗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보통 얘기를 좀 해주는데 실거주를 원하는 수강생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네. 근데 이 경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운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쵸,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제가 뭐 다른 거는 돈이 있을 때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장판만큼은 바꾸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신발에 밟고 다니는 그 안 좋은 기운들, 그 안 좋은 기운들이 장판에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판에 바꾸는 것도 좀 괜찮을까요? 경매를 바꿀 때도 낙찰이 되면 저는 그냥 싹 고쳐라. 아 맞아요, 그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네.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그렇다 하면 기본적인 거 벽지든 벽지, 장판이든 장판. 요즘 근데 마루를 많이 쓰니까 맞아요. 마루 교체 비용은 많이 나와요. 그건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네. 마루를 교체하기보다는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네. 처음엔 청소를 잘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 장판이나 벽지 정도는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뜯어야 될 것과 뜯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집에 맞춰서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다. 어떤 분은 주방을 뜯어 고쳐서 네. 그전에는 세입자가 계속 돌던 집인데 안 도는 경우도 있어요. 어, 어떤 분은 화장실을 뜯어 고쳤는데 네. 집 보러 하나도 안 경우도 세상에나. 있어요. 이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건 없다. 대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때 맞춰서 자기 스스로 보고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판, 벽지 정도는 바꾸는 게 좋다. 그 두 개 바꾸면 집의 분위기가 또 달라요. 맞아요. 확실히 달라지게 그래서 됩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빠를 것이고. 빠르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주방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해도 도배장판만 잘 돼 있어도 사람들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더 화사하게 보고 맞아요. 더 색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걸 추천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안 쓰는 오래된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보다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주 써야 되거든요. 기계도 자꾸 써야
잘 굴러가고 안 망가지듯이. 근데 안 쓰는 물건을 오래 갖고 있으면요 계속 묵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면 햇빛도 받고 그러니까 양의 기운, 따뜻한 기운을 받잖아요. 근데 한쪽에만 그렇게 있으면은 햇빛도 못 받고 음의 기운이 차겠죠. 그럼 점점 안 좋은 부정의 기운이 타겠죠. 금전이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대인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간이나 아니면 또는 자식 간에 화합이 좋던 집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여러 방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기보다는 잦은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는 큰 소리나 잡소리나 이런 구설들이 조금 탈 수 있으니까 웬만해선 집의 기운을 한번 솎아서 대청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처분해줘야 또 집에도 새로운 기운이 돌고 따뜻한 기운이 도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묵은 것들은 좀 걷어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2인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은 것들을 한 5가지 정도 꼽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가지고 있으면 운이 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기운이 좀 더 좋아진다던가. 일단은 중고보다는 새거. 새거 좋죠. 신품이라기보다는 그냥 매장 가서 그냥 2월 돼도 뭔가 사는 거. 사는 거. 새 제품. 새 제품. 근데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터전을 들어가고 해서 가구 교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중고보다는 새 제품을 조금 가격 대비 고려해서 가져가셔라 라고 하고 싶고요. 친구류나 이런 걸 한번 조금 새 걸로 바꾸고. 친구류도 새 걸로. 왜냐면 친구류 같은 건 좀 싼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싼 것도 있죠. 굳이 친구를 해서 이불 베개 세트가 아니라 매트릭스까지. 매트 커버 그런 거 간단한 거 간단한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집을 좀 밝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명 같은 건가요? 조명도 있고 커튼도 밝은 색으로 쓴다든지 밝은 거?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이 남자분들은 좀 유의해서 들어야 되는 게 남자분들의 특징은 어두컴컴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무조건 블랙 커튼. 맞아요. 좀 그래도 밝은 게 좋지 않나라고 네. 봐요. 왜냐면은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 네. 그만큼 따뜻해지거든요. 밝은 기운을 갖고 있어야 긍정적인 기운이 저는 생각한다라고 보고 꼭 좋은 물건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 액자가 잘 맞아서 놓는 분, 금전수가 잘 맞아서 놓는 분, 두꺼비 또는 호랑이 이런 식으로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하나 중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집안에 불교 관련 뭐 달마상을 놔둔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별로 저는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좋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놓지 않는 게 좋겠지. 근데 그런 걸 놓은 뒤로부터는 네. 알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뭔가 좀 답답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든가 네. 아니면 내가 뭔가 직장을 갔는데 자꾸 직원들하고 마찰이 생긴다든가 생긴다. 이런 것처럼 네. 조짐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눈치를 빨리 챘으면 이게 들어온 뒤부터 그렇구나라는 걸 알 텐데 그게 무조건 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그림이 얼마나 나랑 조화를 이루냐 상생의 관계를 이루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썩 좋다 나쁘다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내가 게 그 좋다. 당시에 뭐가 들어왔나 뭘 또 주워왔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파악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중고물품들을 바깥에서 주워오는 케이스들이 있나요?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삼사보면 야 돈 터놨다 근데 물건이 뭐예요? 주워왔어? 아니면 받아왔어? 막 이래요. 그런데 정말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자취생, 대학생들 자취하는 분들 다른 지방으로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비를 줄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중고를 산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요즘은 1인 가구들도 많고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물건을 누군가는 중고로 내놔요. 아무 그쵸. 얘기 없이 고지 없이. 그러면 그런 데서 동티가 나고 동법이 나오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일반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근데 그 물건을 보러 가거나 또는 뭔가를 봤을 때 느낌이 쎄하다 그러면 안 사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동티랑 동법에 대해서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짧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동티난다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산에 가서 뭐 나뭇가지를 꺾는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는 걸 이제 동티났다라고 보통 표현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죠. 동티 날 만한 행동들은 웬만하면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초년생분들 분명히 돈이 없어서 중고거래를 하는데 중고거래가 다 나쁘진 않다. 사도 된다. 왜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이 물건은 조금 마음에 들어. 사고는 싶은데 찝찝해. 그러면 한번 건너뛸 필요는 있다. 중고가 다 나쁘다고 얘기는 못해요. 저도 중고는 잘 안 드리지만 진짜 갖고 싶은데 금액대가 새 건 너무 비싸. 근데 누군가는 사용감은 있지만 내가 써도 될 것 같아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저도 한 번씩은 사요. 법사님 사시는 거죠? 그래, 저 차 중고차예요. 누가 탔다가 내가 다시 탔는데 저도 사요. 전혀 문제 없겠네요. 그렇죠. 왜 너무 쎄한 느낌만 아니면 사도 된다라고 그쵸, 말씀 좀 그쵸. 드리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신가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
윗대에서 빌던 사람들이고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이 맞아요, 있기 맞아요. 때문에 누구나 보면 이건 좀 쎄하고 이건 좀 사고 싶고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중고라고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정찝찝하면 아까 빨간 펜으로 왕자를 내 모퉁이에 쓰시면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다 아는 비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안 되니까 적절하게 들여놓는 것도 괜찮으니까 심사숙고해라. 심사숙고해라. 팁은 생각을 한번 심사숙고해라. 해보고.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쓸모없는 물건이라 샀는데 안 썼던 물건들 누군가한테는 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중고 나눔을 당근에서 좀 많이 했거든요. 거의 새 거 같은 물건들은 괜찮죠. 뭐 그럴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나눔이라는 거는 돈을 받기보단 그냥 주는 의미는 어찌 보면은 봉사하는 의미도 있고요. 기부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부동산 2인자. 요새 AI가 너무 핫하잖아요. 최고죠. AI 딱 검색하면 다 나와. 이게 너무 좋은데 사주를 넣어도 사주가 다 나옵니다. 네. 이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과학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공식이 있고 이 공식대로 하면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AI는 이제 사주팔자가 어느 정도 그 영역에 대해서 침범을 좀 해서 명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심령님을 모시는 무속인의 관점에서 AI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AI나 네. 챗GPT로 보시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저희도 와요. 정말 많거든요. 정말 그리고 어. 와요. 와서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고 네. 그분의 고민도 들어주잖아요. 네. 제가요 AI랑 또는 챗GPT한테 물어보건데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대신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우리는 영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귀신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고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차이점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비슷한 맥락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속적인 걸로 봤을 때는 AI나 챗GPT나 큰 타격은 주진 못할 것 같아요. 큰 타격은 없다. 왜냐? 이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화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어루만져주는 능력은 없다라고 봐요. 감정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네. 같고 아픈 부분을 긁어주는 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 대신 글로 표현하는 것은 최고다. 두 번째는 영적인 거를 이 프로그램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속에 대해서 큰 타격은 없을 거지만 아마 사주나 명리 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타격이 입을 것 같긴 해요. AI나 챗GPT나 네. 합승 능력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요새. 지금 나온 지는 조금 됐지만 이 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데이터가 상당히 모자랐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고 쌓였어요.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얼추 맞다. 대신 그런 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멘토님이 만약에 할머니가 계셨어. 이제 돌아가셨다고 치면 네. 할머니랑 나눴던 행동, 좀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는 AI나 챗GPT가 맞춰줄 수는 없다. 맞춰줄 수는 없죠. 기억, 추억 또는 이런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무속인들이 조금 더 유리한 편이 있다. 뭘 보든 크게 반대는 안 하고 선입견은 없지만 굿을 AI가 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전혀 할 수가 없는 그쵸.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영역을 침범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 무속 일을 하고 있지만 약간 그런 느낌. AI가 근데 왜? 뭐? GPT?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 네가 나를 침범한다고? 안 되지, 그거. 할 때까지 해봐. 해봐. 약간 이런 맞아. 느낌이에요. 똑같은 느낌인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AI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뭐 변호사나 이런 직업들이 많이 이제 적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판사나 뭐 이런 변호사 이런 것들도 AI가 침범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 감정들을 로봇들이 다 헤아릴 수 있을까는 무조건 판결은 잘 내리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판결 데이터대로 그냥 그쵸. 딱 형벌 얼마. 그걸로만 얼마 하면은 민사 얼마 딱 나오니까. 맞아요. 그건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의 눈빛, 행동, 그 판결을 할 때 그 모습들 흔들리는 것들까지 AI가 다 잡아서 그를 판결할까? 이런 사람의 감정적인 거는 AI가 쫓아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이제는 다중인공지능이라는 AGI까지 넓혀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학습하고 발전하는 과정. 그러면서 걔네가 제일 먼저 고용한 직원이 누구냐? 철학자를 제일 먼저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이제 철학자를 보고 걔네를 바탕으로 해서 인원을 고용하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이걸 보는데 쟤네들도 결국 인간이 하는 감정적인 것들 혹은 철학적인 것들을 학습해 나가면서 배워 나가는
하는구나. 인상 깊은 그 뉴스였어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봤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집안일 해주고 맞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AI가.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AI가 이제 발전이 점점점 되면서 네. 그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AI가 그런 영화처럼 이용해 먹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저는 솔직히 있어요. 뭐 불안감. 법사님도 그런 게 있으신가 그렇죠. 보네요. 있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내 자리를 다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다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겠네요. 부동산 2인자. 저도 점을 1년에 한 번 정도? 좀 많을 때 2번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신점을.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신점을 보러 가면은 무속인 분들이 하나같이 왜 왔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네. 법사님도 아마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너 왜 왔어? 너 어차피 안 믿잖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무속인한테 가면 너는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신내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속인 분들이 판단하시는 기준점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만약에 신점을 좀 많이 보러 다니고 그런 무속적인 행위들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런 기운들을 믿고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맹신해가지고 잘못되는 케이스들도 좀 있을까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서 여기서 들은 얘기는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다른 점집을 가서 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으니까 네.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기별로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르거든요. 네. 상담을 받는 분이 느끼기에 내가 만족스럽냐 안스럽냐의 차이긴 네. 해요. 근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좋은 소리하고 입에 꿀 발린 소리를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긴 해요.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고 김현기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보통 잘못된 케이스들은 많이 꺾는 케이스들 많이 얘기해 꺾는 준 거를 듣고서 조금 반영을 오케이. 해서 네. 참고해서 반영해서 이렇게 바꾸면 좋은데 네. 그걸 완전히 뒤집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점집 가지 말고 네. 사주나 명리 보시고 내 직감대로 하시고 내 촉대로 내 끌리는 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속집을 자주 온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SNS 돌리는 뭐 가면은 안 좋다, 자주 보고 자주 댕기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조금 어이없기도 해요. 왜냐? 그분들은 내가 필요해서 왔잖아요. 내가 필요성을 가지고서 왔기 때문에 그거 듣고 참고하는 것들 내용들을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굴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꼭 이런 거를 자주 보고 뭐 한다고 해서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각 선생님들이 모시는 신령님들마다 주특기들도 가지고 계시고요. 잘 보는 것들도 있으실 거고 두루두루 다양하게 잘 보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지만 각기 다른 분야들로 특화된 것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들을 거 알맹이들을 쏙쏙 빼먹으면서 들으시는 게 본인들한테 좋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하는 거죠. 뭐 많이 봐서 안 좋은 거는 없다. 대신 너무 자주 보면 똑같은 얘기 매번 듣는다. 그러니까 1년에 진짜 급하면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 보시는 걸 좀 추천한다. 부동산 2인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무속인 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는 이 사람의 과거, 혹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진이나 사주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미래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추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 못 맞추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혹은 이 신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서 신령님들이 가지고 계신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법사님도 이렇게 모르는 거나 못 맞추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약간 부정이 세게 타고 오신 분들은 그냥 제가 멍해요. 부정이 세게 탔다라고 하면 부정이 세게 탄다는 거는 상문이 짙다든지 중초상이 네. 심한 집들 또는 이 사람이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예를 따지면 바람을 폈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라든지 네. 이러면 복잡하기도 하거든요. 큰 틀은 맞추죠. 근데 세부적으로 다 맞추라 그러면 저도 못 맞추긴 해요. 그리고 일단 마음을 닫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약간 이런 거죠. 이렇게 딱 와서 맞춰줘. 맞춰봐. 얘기해. 얘기 한번 해봐. 저 아닌데요. 나 한번 그거 들어볼게. 아닌데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못 맞추기보단 예. 그냥 안 맞춰요. 그렇죠. 맞추기 괘씸하잖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이 맞춘다는 표현도 좀 웃기긴 한데요.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입 닫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못 맞추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돈 줘야지 어떻게 해요? 못 맞췄으니까 돈 줄게요. 받아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네. 못 맞춘다고 소문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는 뭐 무당이라서 못 맞추진 않아요. 아무리 누굴 데리고 오고 뭘 데리고 와도요. 못 맞추진 않아. 대신
그 말하는 단어를 만약에 5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2가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닫아놓거나 또는 믿음이 없는데 그냥 본다든가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하고 싶다든가 이러면은 뭐 때문에 궁금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못 맞추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대변해 주는 게 좀 많이 바뀌긴 해요. 근데 안 맞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죠.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알아서 했을 경우 꺾은 경우. 그거를 뒤집는 경우에는 내가 말한 미래의 공수가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따라오다가 갑자기 급격한 변수와 변화가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새로운 공수를 다시 내려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듣고 갔다고 해서 변화가 있고 변수가 생겼는데 그대로 간다? 안 되죠. 그것도 이제 안 맞죠. 꺾이는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무속인들은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맞추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이 마음을 좀 활짝 좀 열고 열어야 와라. 된다. 무조건 다 무당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마음 편히 와서 마음 편히 그냥 상담받는다 생각하고 마음의 치유를 좀 한다. 심리적인 치료를 좀 받는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와야 그래도 좋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냐. 이게 영상으로 어떻게 당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저희의 관점에 맞춰가지고 표현을 굉장히 잘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게 상담을 받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들이 고민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상담을 받으러 조만간 갈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부동산 2인자 무속인 분들도 네. 이사를 가기 전에 네. 기일을 정해서 실령님한테 허가를 받고 가잖아요. 이 집 가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고 나서 이 집을 가도 된다, 이사 가라 라고 할 때가 있고 아니다, 이 집은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집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집들을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집이 이제 안 맞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계시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우리가 가봐야 저기야 불편하다. 또 이사 가고 마음이 싶냐. 불편하다. 야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또 가고 싶니. 약간 이런 경우. 또는 들어갔는데 집주인하고 분쟁이 생길 것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들. 나랑 안 맞는 경우 터도 봐야 되고요. 동네도 봐야 되고 맞아요. 방향도 봐야 돼. 근데 네. 어찌됐든 무속인 선생님들께서 가는 집들은 거의 집을 보러 다니면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이 집이다라고 딱 알려줘요. 그 무조건 만사 오케이고 맞아요. 어느 집이든 대문 앞에까지만 가도 네. 들어가기 싫은 집도 있고요. 이거 아니다. 네. 딱 그리고 쳐내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네. 주소가 여기 거기 말고요 이럴 때도 있고요. 맞아요. 정말 싫은 집들은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주소만 딱 들어도. 네. 그러니까 가는 집 안 가는 집을 명확하게는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만 골라서 가고 선생님들께서도 뭐 날짜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령님 뜻대로 바로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편차는 있다. 여기에서도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요청을 드리고 이 집 몇 개 뽑아가지고 여기에서 나한테 기운이 좀 맞는 집이 어딜까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것도 혹시 가능한가요? 그게 좋은 거죠. 포괄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보다는요. 내가 이 집, 이 집, 이 집 이렇게 봤는데 이 5개의 집이든 3개의 집이든 봤을 때 주소를 갖고 오면 이 집은 본인이랑 맞고요. 이 집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집은 안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렇게 그래서- 해서 딱 정해서 가면 좋습니다. 무조건 정해서 하시는 게 네. 제일 좋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방을 보고 본인도 느끼고 네. 주소도 알아올 수 있으면 알아와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셔야 조금 더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게 손 없는 날에 맞춰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 손 없는 날 맞춰서 이사하는 것도 좋고요. 또는 그 날이 너무 꽉 차고 또는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면 손 없는 날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가셔도 되기는 한다. 그리고 이렇게 무속인 분들한테 여쭤보면 찝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때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본인이 원하는 날짜가 언젠데 하고 물어보고 그때보단 요때 아니면 그날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니까 그거를 참고 삼아서 이사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죠. 부동산 2인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가 어떤 성향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들려오던 소리가 빨간 색깔 당이면은 집값이 떨어지고 파란 색깔 당이면은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그 속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목사님? 저도 뭐 정치 색깔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만 봤을 때는 집값은 못 잡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층에 똑같은 평수고 똑같은 단지여도요. 한 사람은 10억에 내놓고 한 사람은 11억에 내놓으면
우리도 11억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우리 1억 올렸는데 저 집은 1억 1천 했네? 우리도 1억 1천 해주세요. 맞아요. 바꾸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잡기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임대 수익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상가를 빼고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임차인을 해서 이런 월세 이런 것들은 그래도 수요는 많을 것이다. 수요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상가 쪽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상가 쪽이 힘들다. 네, 상가 임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 쪽으로 이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임차인들이 많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에서의 이 굴리는 금액이 얼마가 됐든 적든 많든 간에 그래도 꾸준한 수요는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힘들 거라고 보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영끌에서 사면은 개고생이에요. 차라리 그 금액을 조금씩 더 뭔가 보증금이나 이렇게 해서 올려서 내 돈을 좀 목돈을 마련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다. 현금을 조금 여러 개 있은 내가 감당 가능할 만한 부동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영끌에서 10억짜리를 살 수는 없는데 개인 신용까지 다 땡겨서 10억짜리 사면은 네.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그 집 힘들죠. 유지하는데 한 맞아요. 2년, 3년이면은 대팔 거예요. 다 경매 나옵니다. 100% 그럴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 사면은 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집값 떨어지니까 빌라 왜 사? 근데 내 여유에서 그게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아파트가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잘 오르잖아요. 오르면 또 오르니까. 덜 떨어져. 맞아요. 떨어지는 한도가 비중이 적어요. 수요도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를 많이 선호해.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가지고 가고. 맞아요. 그래서 다들 사고 팔고가 제일 많은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탐내긴 하지만 조금 힘들다 그러면 조금 저렴한 집을 내가 사서 살다가 거기서 돈을 모아서 되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 부동산 시장 전망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보고 아파트를 지금 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고 있는 게 맞다. 지고 있는 게 맞다. 무조건 팔 수는 없다라고 보고 맞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정말 최악인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처분하셔라. 내가 정말 힘들면. 아파트는 저는 집값 못 잡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호황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 집값은 잡힐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서울 집은 투기 심리가 너무 강해서 부산에 사는 사람도 서울에 집 하나 있어야 돼. 인천에 있는 사람도 서울에 집 하나 사야 돼. 그렇죠. 서울에 집 하나 있으면 서울에 집 한 채 더 사고 싶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이게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집니다. 서울 집값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여러 개 있으면 서울에 집 사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만 굳이 사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인데 수도권하고 많이 금접된 그리고 수도권하고 많이 가까운 곳들 있잖아요. 네. 그쪽도 집값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부천만 해도 부천도 집값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왜냐면 서울의 수요가 이미 꽉 차기도 했지만 맞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 외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외곽으로 떨어지면 집값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물의 파장처럼 이렇게 있다가 점점점 퍼지거든요. 근데 밑에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경기도권까지는 그래도 집값은 좀 오를 것 같다. 이게 라고 보기 때문에 2021년에 나왔던 풍선 효과라고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그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지금도 서울 농원 쪽이죠. 이번 주 집값 상승률 보니까 2% 올라갔더라고요. 집값에서 2%는 어마어마한 폭등입니다. 주에 2% 올라가는 거. 계속해서 외곽 쪽으로 해서 수요가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도 앞으로도 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2인자.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은 당장 이제 내일부터 내가 만약에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당장 내일부터 돈 벌고 싶으면 딱 세 가지 해야 된다. 첫째는 마음가짐이죠. 조금 격한 표현으로 치면은 정신상태.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뚫어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늦잠을 하도 자고 게을러. 네. 꼭두 새벽은 아니어도 해 뜨는 시간대는 있나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집안의 기운을 밝게 하고 공기도 순환시켜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는 환기를 하거든요. 자는 동안 묵혀있던 기운을 회전을 시켜요. 안 좋은 꿈 꿨던 것도 환기를 시키면서 내보내고 네. 좋은 기운을 다시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는 철저히. 제가 지금 방금 꿈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이거 보통 표현을 하실 때 꿈으로도 신령님들이 되게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해석을 하시는 과정 중에 뭐 힘들거나 그러신 일은 없나요?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사색이 끼고요.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들을 때는 반복적인 꿈이
발생돼요. 아. 똑같은 꿈이 계속 리플레이가 돼요. 잘못됐다. 다시 그렇죠. 좀 표현해라. 그리고 나중에 끝 마무리를 정답이 뭘까라는 그거를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 사색도 들어가 이 생각 저 생각 해 그러다 보니까 꿈이 해석이 좀 와전될 때가 많긴 한데 와전될 때가- 고민도 해보고 네. 이것저것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올 때가 있긴 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신령님들이 좀 많이 주시는 신령님이 계시고 네. 정말 안 주시는 신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법사님을 모시는 신령님은 좀 많이 챙겨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저는 후자예요. 아. 안 챙겨주십니다. 야,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래, 네가 어디까지 나를 믿나 보자. 네가 얼마나 끝까지 나를 믿는지 보자. 이런 것처럼 네. 저는 끊임없이 테스트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약간 좀 고단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네.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더 네.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돈으로 시험을 많이 하시거든요. 손님도 막 줬다가 한 6개월 막 없애버리기도 세상에. 하고 그럼 6개월 동안 이제 굶주려야 됩니다. 앉아서. 생새를 이렇게 손으로 찍어 먹듯이 먹어야 네. 되고 막 이 정도로 굶주려야 되긴 하는데 저희 집은 약간 고단한 게 좀 크기 때문에 당근과 책찍질이 아니라 채찍질만. 책찍 당근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4번에 한 번 정도. 그렇죠. 그래서 네. 겸손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건너머질 수가 없다라고 네.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이거는 점사도 그렇고 인간적인 생각도 그렇지만은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는 그래요. 돈이 얼마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대략적인 금액을 짚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경매를 한다든지 집을 사고 싶어 해요. 점사를 보면 이 정도 금액가 안정대 금액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3천이 있으면 한 1억 3천이나 5천 사이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든지. 야, 이게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좀 소름 돋는 게 저도 항상 얘기를 할 때 자가 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 자기 객관하고 딱 돼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 있어요? 대출 나오세요? 어디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요거를 딱 이제 객관적으로 뽑고 나서 그 다음 뭐에 하는데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런 것도 비슷하고 제가 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쵸. 야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너 그대로 될 거야 이런 거는 없어요. 저도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멘토님 거를 봐도 10가지를 생각하셨어도 3가지만 볼 수도 있고요 5가지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10가지를 다 얘기는 못해요. 볼 수 있는 건 다 보는데 보통 이제 이런 집 투자나 갭 투자 뭐 이런 부동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현금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라고 저는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매매할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대출은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좀 포괄적인 의미긴 하지만 대출은 이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딴 데서 돈을 좀 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드리고요. 아파트를 할 것이냐 빌라를 할 것이냐 또는 단독을 할 것이냐 학군지를 따질 거냐 역세권을 따질 거냐 네. 아니면은 인프라가 좋지만 교통편이 좀 취약한 데를 갈 것이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네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맞춰서 나의 자본금과 내가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내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일단 그 2가지는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도 좋지만 과하고 선 넘은 투자는 자기 팔자를 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투자했다가 돈 다 날려먹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집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너무 무모한 투자는 삼가하셔라. 돈을 벌려면 일단은 내가 스스로가 내 자신을 컨트롤해서 나를 얼마나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자본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감수하고 내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3가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 수준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 갑니다. 저도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간사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하면 안 됩니다. 연구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자 간다고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투자가 뭐 얼마 있으세요? 어디 살고 싶으세요? 이 돈이면 서울은 조금 힘드니까 주변은 조금 가셔야겠네요. 그럼 어디 교통이 편한 데로 가시나요? 학군이 좋은 데로 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딱 가는 것처럼 비슷하게 아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돈 벌고 싶은 마음뿐만 있는 분이랑 자기 상황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되신 분들이 이제 속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차이가 되게 갭이 커요.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조금 잘 되어 있어요. 투자에 대한 이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상식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저도 상담을 할 때는 제가 조금 딸릴 때가 있어요.
법사님 제가 딸릴 때가 있어요. 왜냐 너무 전문적인 현업은 아니지만 네.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건 조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거꾸로 방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수긍해요. 아 그렇나요? 그럼 저도 오늘 한 가지 배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준비가 된 분들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리스크와 이익성을 잘 구분을 하세요. 어느 정도 자기가 이 정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점사가 나가도 근데 본인이 다 이미 틀을 짜놓고 유지를 할지 안 할지까지 생각은 하셨네요 라고 저도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춰야지 조금 나아가거나 실천하는 데 도움은 충분히 많이 된다. 부동산 2인자. 또 한 가지 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은 그게 정말로 이제 복으로 돌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요. 사람들이 말을 한마디씩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남을 까내리거나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서 구업을 쌓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 해주고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사람을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좋은 말 예쁜 말 해주면 분명 그것 또한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는 차곡차곡 마일리지처럼 쌓여서 돌아오는 날이 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 자식한테라도 그 좋은 영향들이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선행하고 봉사하고 뭐 아니면은 그거라도 힘들면 남들한테 말 예쁘게 하고 그리고 악의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여기에서 또 구업이라고 하면 말로 죄를 짓는 걸 구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합니다. 나쁜 말 하는 거 구업입니다. 맞습니다. 말도 이렇게 상냥하게 부드럽게.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네요. 그래서 좀 상냥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사람이다 네. 보니까 뭐 네. 상냥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점사 보다가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화낼 때도 있고 하는데 뭐 어쩔 때는 진짜 욕이 나오는 날은 욕도 해요. 정신병자냐 막 이러면서 미쳤냐 제정신이냐 막 이런 네. 쪽으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할 때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악의적인 거보다는 네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그럼 바르게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감정을 싫지는 않거든요. 근데 구업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힘듭니다. 말로 뱉은 거는 언젠간 나한테 화살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쵸. 유경험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로 짓는 업은 좀 삼가하시고 최대한 그냥 삭히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굳이 남한테 해끼쳐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니까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헬스장 갑니다. 헬스장 가서 일단 뛰어요. 맞아요. 일단 뛰고 나면 좀 풀리거든요. 맞아요. 이 스트레스가 없어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이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좀 푸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좀 헤쳐나가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부동산 2인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국 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에 대한 믿음? 그거 정말 힘들잖아요. 법사님. 아까 얘기하셨을 때 나는 나도 안 믿는다라고 네. 하셨지만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해 줄 때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내 자신은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기댈 거는 가족밖에 없다라고는 하지만 가족 중에서도 내가 조금 건실하고 마음가짐이 긍정적인 밝은 기운들을 갖고 있어야 옆에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같이 맞습니다. 밝은 기운으로 옮겨지잖아요. 긍정적인 마음들을 같이 겸비해서 가지고 있으면 불행하고 힘들어도 웃는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가정에 있는 분들이면 가족과 웃으면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시간도 생길 것이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내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나를 단련시키고 나의 마음가짐을 곱게 굳건하게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뭐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솔직히 저 스스로를 믿습니다. 왜냐면 저를 못 믿고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그렇죠. 나 스스로의 실력을 못 믿고 강의를 할 수 없고 나 스스로 물건을 못 믿고 물건을 추천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도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해소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법사님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들 좋은 기운들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좀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에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힘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뭐 경제 상황이든 세계적인 상황이든 되게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뭐 꿈을 꾸거나 저축을 하거나 미래를 그리기에는 젊은 세대에서는 되게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한데 근데 그 꿈과 희망 자체가 없으면 내 삶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70이든 80이든 나이가 먹어도요. 꿈과 희망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는 얘기처럼 누구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대신 나에게 주어진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에게도 어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나?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그만큼 노력하시면 지금 당장 눈앞은 아니어도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해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 자기 자신을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즐길 건 즐기고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그래야 나에게 조금 더 다른 영향력을 펼쳐서 그 우울함과 힘든 것들을 떨쳐나가실 수 있는 기회와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힘든 상황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바뀌고 나면 지금 힘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버티는 것도 맞지만 그 버티는 와중에서도 나를 조금 더 단련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생각보다 내가 지금 더 잘 되기 위해서 이 힘든 상황들이 있구나.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경험을 쌓는구나 라고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꼭 죽는다고 모든 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주위의 사람들은 더 괴롭다라는 걸 알으셔야 돼. 내가 죽는 것보단 내가 더 잘 되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일어설 기회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잘하지, 말은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곤두박질 쳐서 바닥을 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분명히 해 뜰 날이 있고 벼 뜰 날이 있고 따뜻한 날이 오니까 충분히 기운 내셔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셔라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법사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영상에 서신다는 게 저는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 거.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제 다음번에 또 인사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 2인자의 안진우, 박수무당 강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